안녕하십니까. 평택 서부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금도거비 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중 역세권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24년 올해를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24년 5월에 안중 역세권의 모습입니다. 제가 5월 초에 손님 여러분을 안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년 전에 왔더라면, 2년 전에 왔더라면, 아니면 개발 확정되었을 때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택 금두꺼비가 2013년부터 이곳 안내를 했는데, 과연 2013년 14년도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빨간 꺽쇠가 안중역이고요. 성토로 전철역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토 부분으로 역세권이 좌우로 나눠지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져서 개발되게 되는데, 평택 금두꺼비는 저 노란 점선 위주로 역세권 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란 점선 지역이 아니라도 가격에 맞다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오래된 노트북에서 하드를 꺼내서 예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재미가 좀 쏠쏠하더군요. 이 사진 속의 임야가 지금의 안중역 개발되는 위치의 임야입니다. 저 임야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6일이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곳의 임야에 손님들을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확정된 발표안이 아닌 보고서라든가 평가서 위주로 안내를 했죠. 2014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1월 첫째 주가 지나자 봉분에, 그러니까 저 임야에는 무덤들이 많았는데, 저 봉분에 분묘 이장을 하라는 철도공단의 편말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획분산들이 엄청 활기를 치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도 평택 금두꺼비가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 기획분산에서도 블로거들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활용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입니다. 103역이 안중역이죠. 지금 이거 갖고 있는 부동산은 안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동산이 어디냐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 고향 친구가 문화재 쪽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어렵게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구해서 103역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웅장하게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저 철도 라인이 15개 라인입니다. 2014년도에 그 무덤이 많은 임야에 15개 라인의 철도가 들어선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죠. 그러면 안중역 3장으로 로드를 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39번 국도를 지나서 현동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지나는 곳곳에 알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방문을 하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길이 현동로인데, 현동로를 따라서 안중역사로 이동을 합니다. 5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저기 바리케이드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역 광장 쪽으로 이동할 때 예전처럼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선로의 모습을 보시면 교량이 아니라 흙을 쌓아서 오는 성토 모양의 역사입니다. 성토이다 보니 성토에 가까운 토지보다는 조금 떨어진 토지가 더 투자에 유리합니다. 큰 굴다리 2개를 지나고요. 계속해서 포장된 길을 따라 안중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중역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 막혀있으니까 다음에 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안중역사 로터리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교통 흐름상 신호등보다는 로터리가 좋다고 하는데, 글쎄 평택 금두꺼비는 저는 로터리가 아직 좀 적응이 쉽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우측에 보강토가 쌓여있는 야쿠트막한 임야 있죠? 저 임야가 영상 초기에 보셨던 2015년 1월달에 있었던 안중역 자리, 그 임야가 되겠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안중역의 메인도로를 다 달려봅니다. 이렇게 달려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앞에 아파트 단지가 송담지구입니다. 서해성 복선전철 103역 광장이 송담지구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되어 있다고 제가 당시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안내를 하면, 제 글을 블로그 순위권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기획분상과 연관된 블로거들이 엄청 많이 글을 발행을 했습니다.
안중 역세권 광장 방향 곳곳의 토지가 정말 저하고 사연이 많죠. 네, 이번에 그러면 다시 안중역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손님들을 이곳에 안내하다 보니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1년 전에 왔더라면, 2년 전에 왔더라면, 아니면 개발 당시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들 많이 갔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 역세권에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2024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1년 전에 토지 가격, 2년 전에 토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고 싶으시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2년 전이죠. 아니 지금이 5월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그 당시에 개발 행위 제한으로 지정이 되면서 올라가던 상승폭이 일단 주춤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농지법이 강화됐죠. 농지법이 강화돼가지고 외지인들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한 번 더 상승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1년 사이에 금리가 어떻게 됐죠? 땅을 사실 때 물론 자기 자본으로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출을 활용을 하십니다. 3%였던 금리가 1년 사이에 6%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대출 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생각이 약간 합리적이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생각을 많이 오픈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가격들을 주변에 얘기하진 않죠. 그런데 지주분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인연이 돈독하다면 이런 속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절대로 다른 부동산에게는 그 금액에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금이 2024년 지금이 내가 가진 자금으로 조금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안중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두 곳에서 환지개발 요건을 갖추어서 시에다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예, 이 상황이 2024년 안중 역세권의 현황입니다. 불황이어서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물밑 작업으로는 많은 움직임과 지주분의 심적 변화가 있으니 이럴 때 움직이시고 오픈된 마인드의 지주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개사를 만나시면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중 역세권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24년을 절대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평택 금두꺼비는 다양한 금액대의 안중 역세권 광장 방향 토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분들의 요청으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자금에 맞는 토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평택 서부 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